이렇게 6억짜리가 2억이 되는 경우는 저도 경매하다가 처음 봤어요. 거의 한 10억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투자금 하나도 없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MJ경매스쿨 MJ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예주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오늘 부산이 영하 5도입니다. 감기는 많이 나으셨어요? 네. 저희 학원이 전부 다 초토화됐어요. 네, 모두 다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떻게든 독감 조심하십시오. 이번 한파 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파에 낙찰도 또 받으시면 좋은데 받아야죠. 뭐 좋은 소식 없나요? 입찰 많이 하시는데. 제가 6번 떨어졌다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행복한 낙찰 영수증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저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으셨구나. 네, 계속. 기분 좋았습니다. 감기가 날 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폐찰하더라도 계속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6번째까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엄청 금액을 잘 적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는데 결국 7번째 낙찰을 받으니 6번의 폐찰의 아픔은 그렇죠.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다 잊어지죠.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저희 회원분들 위해서 좀 물건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추천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이제 추천도 드리고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정말 핫한 경매 물건인데요. 거제동에 있는 거제 유리마시아드라는 아파트가 감정가 6억 7,500에서 최저가 얼마까지? 2억 7,600까지 4억이라는 금액이 떨어진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부산에서 아파트가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5차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힘들잖아요. 없죠. 아무리 뭐 한파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이렇게 6억짜리가 2억이 되는 경우는 저도 경매하다가 처음 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잘 해결하면은 그래도 한 2년 뒤, 3년 뒤에 4억 정도를 가볍게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왜냐면 생각을 위치가 합니다. 워낙 좋으니까. 자, 그래서 경매 사건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6억 7,500에 처음 신건으로 나와서 지금 2024년 1월 9일에 2억 7,600만 원. 입찰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현재 보시면은 건물 면적이 50.98평. 경매 사건의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 평수가 따로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전용이 50평이면 분양이 약 60평 정도 되는 약간 대형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 낙찰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올리시는데 이렇게 대형 평수는 실거주 비율이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 입찰률이 확 내려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차 현황.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대항력 입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많이들 포기하셔서 지금 5차까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도 권리 분석 보시면 권땡땡님이 1억 5천에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라고 돼 있는데 특이한 게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15년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전입을 2008년에 하셨는데 확정을 2022년에 받으신 이유가 과연 뭘까? 냄새가 납니다. 15년 동안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가 갑자기 임차인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데 그 아래쪽에 분석 현황표를 보시면은 약간 힌트를 줬습니다. 권땡땡님은 채무자 겸 소유자와 친족 관계임. 모친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김땡땡님은 권땡땡님의 자녀이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K저축은행으로부터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사실 뭔가 몰라요. 입찰해야 될지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김땡땡 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땡땡 씨의 모친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건땡땡 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인으로 등록돼 있으신 분이 건땡땡 씨의 자녀인 김땡땡 씨면 가족이라고 유추까지는 다 됩니다만 가족이죠. 확신을 하기에는 유추만 해가지고 경매 입찰하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100% 풀어졌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경험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이제 뭐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아마 접근을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약간 힌트 정도는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저는 제일 큰 해법이 보험에서 대출을 2번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2번 받았거든요. 총 4번의 대출을 받을 때 이 모친하고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을 당시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등초본에 모친이 계셨는데 당연히 모친이고 임대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4번이나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인도명령에서 이게 풀리면 가장 베스트인데 아니면 명도소송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명도소송을 갔을 때 분명히 이 2분은 계약서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왜냐면 배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아마 소를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계약 시점에 1억 5천이랑 금액 2천여억을 증빙해라 먼저 라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은 짜집기를 많이 해요. 3천 놓고 2천 놓고 1천 놓고 뭐 한 10년 동안 그거 짜집기 해서 보통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송이 2, 3년 가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좀 유리한 게 뭐냐면 보험사하고 은행이 지금 3군데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뭔가 증언을 받거나 증인 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쪽으로 소송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런 판을 저는 빨리 한번 짜봤고 그리고 조금 빨리 포기를 시키려면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냐. 근데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었을 때 사무소 위조, 자기죄를 같이 넣는 거죠. 이 2분이 확실하게 계약서를 둘이서 짜고 경매 방해를 하려고 사기성으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신고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민사보다는 형사를 놓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권땡땡 씨와 김땡땡 씨 2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땡땡 씨의 무상거주 확인서는 OK 저축은행부터 제출이 됐는데 김땡땡 씨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그렇죠. 권땡땡 씨에 권땡땡님인데 이게 OK저축은행에서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여기 냈으면 여기도 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봐요. 무상거주 확인서가 전입이 똑같잖아요. 두 분이 전입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든 이 사람이 되든 무상거주 확인서는 똑같다고 보고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판례가 2016년에 확실하게 판례가 잡혔거든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낙찰자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한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2016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무상거주 확인서도 이 소송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 물건을 추천하신 이유가 물론 약간의 이런 불확실성은 있지만 대표님의 노하우만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저희 노하우와 일을 잘하는 변호사가 같이 하면 빨리 끝나겠죠. 왜냐면 워낙 지금 금액이 낮게 떨어졌기 때문에 평수 자체가 60평이라서 거래가 자주 되진 않지만 네이버에서 보니 5억대 정도 잡혀있기 네네. 때문에 현재 시세가 엄청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값 정도로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봤는데 문건 송달 내역에도 지금 근저당권자가 대출 신청 시 작성된 약정서 임대사실 없음 체크를 또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힌트를 너무 많이 줘요. 이게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근저당 설정해둔 대출은행에서는 이거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낙찰가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은행 쪽에서는 당연한 거고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경매에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신 분의 큰 수익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저희 수익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낙찰을 받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고 얘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레이 카운티. 4,500세대 입주 시작했습니다. 레이 카운티 입주장이 한 1년 갈 거고 1년 끝나면 온천사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온천사도 4,000세대거든요. 다 맞고 나야 이제 2026년이 오고 전국장, 특히 부산장이 오겠죠. 그때 레이 카운티 40평대 제가 가격을 봤는데 18억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60평대가 지금 2억이니까 거의 한 10억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부산장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는 임차인을 풀면서 해결을 하고 수익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레이 카운티 입주장 견디고 온천사 입주장 견디고 그러면 전세를 빨리 놔야겠죠. 전세를 놓은 다음에 2바퀴 정도 돌리면 제일 최고 금액으로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몸테크죠. 부산 분들이 그냥 이사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최고고 아니면은 전세를 놓고 2바퀴 정도 돌리면 한 10억대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최저가가 2억 7천이었는데 전세가 현재 3억에서 3억 5천까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평소가 넓으니까 살릴 거 최대한 살리고 이제 필름이나 이런 이제 붙이는 걸로 인테리어를 좀 해서 한 3천 원에만 인테리어 해버리면 3억 5천까지 전세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투자금 하나도 없이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팔아봤자 의미가 없고 팔아봤자 1억 댁이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 전세 놓고 두 바퀴 돌리면 한 그래도 4억에서 5억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